측에는 양예지, 김민준, 박종민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네, 박수 한번 네, 반대측에서는 유형근, 박정우, 김시연 의원님께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죠. 네, 그렇다면 2026년 5월 4일 일부 토론 법적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 한다에 대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1번 토론자의 이론 시작됐어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법적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세 가지 구조적 문제를 정년 연장이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공백이 미래의 노인 빈곤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연금 통계에 따르면 60에서 64세의 57.3%, 즉 10명 중 6명은 연금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법적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65세 사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현재 노인 빈곤율은 36.1%로 OECD 1위입니다. 이는 이 구조적 공백이 장기간 방치된 결과입니다. 지금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현재의 60대가 미래의 빈곤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65세까지 계속 근로 시 소득 공백 기간의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고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늘어납니다. 정년 연장은 미래 노인 빈곤을 예방하는 현재적 정책입니다. 두 번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숙련 인력의 안정적 고용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노동 공급이 141만 명 감소하고 GDP는 3.3%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같은 연구는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55에서 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8만 명, 상용 근로자가 약 10만 명 증가해야 했음을 실증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년 65세 연장은 이 검증된 정책의 확장입니다. 현행 재고용 방식은 1년 단위 불안정 계약으로 기업의 장기 인력 계획을 어렵게 하고 노동자의 생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임금 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 연장은 기업에는 5년간 안정적 인력의 운용을, 노동자에게는 법적으로 보장된 생계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반대 측은 여러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각각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 하향은 소득 공백을 제공할 수 있으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가속화하는 역효과가 있고, 복지급여 확대는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노동력을 시장 밖으로 내보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민 확대는 숙련 불일치와 사회통합 비용 문제가 있으며 수십 년간 축적된 내국인 숙련 인력을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재고용 제도 유지도 기업이 필요한 인력만 선별적으로 고용하므로 다수의 고령 근로자가 보호받지 못하고 1년 단위 불안정 계약이 반복됩니다. 소득 공백 예방, 미래 노인 빈곤 방지,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대응을 추가 재정 없이 동시에 해결하는 수단은 법적 정년 만 65세 연장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찬성 측은 법적 정년 만 65세 연장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종료되었습니다. 네, 반대측 1번 토론자 이론 시작했어요. 네, 반대측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논쟁인 법적 정년 65세 연장이 고령화 해법이 아닌 우리 경제에 활력을 꺾는 악수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첫째, 법적 정년 연장은 실제 근로기간 연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현재 법적 정년은 만 60세까지이지만 25년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층 부가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70%는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었으며 해당 시기 퇴직 평균 연령은 52.9세로 법적 정년에 비해 7년에서 8년 이르게 퇴직하는 셈입니다. 또한 그만둔 사유 중 가장 큰 부분은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휴업, 폐업이 25%를 차지하며 건강 악화가 22.4%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KDI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6년 60세 성년 의무화 이후 기업들은 늘어난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50대 조기 퇴직과 공고사직을 늘리는 선제적 대응을 보였습니다. 법이 정년을 강제할수록 기업은 더 일찍 직원을 내보내는 정년 연장의 역설이 발생하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정년 연장은 청년 세대의 고용 절벽을 더욱 가속화합니다. 2025년 기준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16.4%에 달하며 쉬었음 인구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신규 채용의 문을 직접적으로 닫아버립니다.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 근로자는 최대 1.5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심화시킵니다. 24년 기준 정년제를 도입하고 있는 직장은 전체의 20%에 불과하며 정년 연장의 혜택은 주로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집중됩니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으면 신규 채용의 문은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기업 한 곳이 정년을 연장할 때 중소기업보다 신규 채용 감소폭이 훨씬 컸다는 실증 데이터는 정년 연장이 결국 세대 간 기회의 공정성을 파괴하는 구조적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연금 위기는 정년 연장이 아닌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IMF와 OECD가 한국에 일관되게 공부하는 해결책인 고숙련 이민자 유치와 AI 기반 생산성 혁신뿐만 아니라 연금 재원 조달 경로 다양화,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극대화 등 연금 확대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밑빠진 독인 60에서 64세 구간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미래 세대의 생산성을 높이고 연금 운용 수익률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위한 올바른 정보법이 될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법적 전령 연장은 결국 고용시장의 활력을 꺾는 악수가 될 것입니다. 기업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오히려 50대 조기 퇴직을 종용하게 될 것이고 그 빈자리는 기존 고용계층을 유지에만 쓰여 청년들의 설 자리를 빼앗는 세대 간 불공정을 야기할 것입니다. 인구 위기는 AI 기술 혁신이나 연금 운용 방식의 개선 같은 합리적인 대안으로 풀어야지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강제적인 정년 연장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 전년 65세 상향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반대측 이번 토론자 교차조사 시작했어요. 반대층. 반대구나. 반대층. 질문 드리겠습니다. 찬성 측은 발제문에서 제시한 인구 통계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층 비생산 인구를 위한 방안이 정년 연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그 말씀에는 그 하나의 큰 가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정년 연장을 한다면 그 연장 기간만큼 고령 노동 인구가 탄력적으로 확장된다라는 가정입니다. 근데 과연 현실에서는 정년 연장을 늘린 만큼 노동 인구가 늘어납니까? 가령 정년을 5년 확대하면 그 정책이 1대1로 가능하여 노동 인구가 늘어나냐는 거죠. 일부 긍정합니다. 일부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거죠? 제가 여쭤본 거는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답변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만 65세 정년을 제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할 수 없지만 저희 측 현재 연구에 따르면 60세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 정년 연장 수혜자가 1명 많을 때 고령층 고용은 0.6명 는다고 하였으며 이때 청년 고용 인구는 0.2명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1대1로 가능하여 노동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효과는 미비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는 점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은 현재 한국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중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해서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핵심 코어가 되는 층은 2030 세대임을 인정하십니까? 일부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해당 2030 세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코로나 이후 큰 사회적 변동 이후에 점진적 증가 추세에 들어섰음을 동의하십니까? 실업률이 늘어났느냐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맞습니다. 실업률이란 쉬었은 청년과 달리 일할 의지도 있으면서 일할 능력도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실업률이 늘었다는 것은 2030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노동시장에는 청년들이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 즉 노동시장이 포화 상태이다 라고 해석해도 문제가 없지요. 네, 동의하신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인정해준 사실을 종합한다면 정년 연장의 정책은 이미 포화된 청년들의 노동시장을 더 포화시키는 현상, 즉 포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찬성 측은 정년 연장이 궁극적 해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노동시장에 포화됐음에도 정년 연장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청중들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찬성 측 이번 토론자 기초조사 시작해주세요. 반대 측, 현재 법정 정년이 만 60세라는 거 인지하고 계시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재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상향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년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소 3년,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에서 64세의 57.3%는 연금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럼 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어디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수급 연령 하향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급 연령 하향 같은 경우에는 연금 재정에 고갈을 부른다는 점 청중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결국 소득 공백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저축을 소진한 채 65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소득 공백이 미래 노인 빈곤을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은 인정하시나요? 인정하겠습니다. 소득 공백이 구조적 문제라면은 이를 해결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소득이 끊기는 시점과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을 일치시키는 것 아닌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토론 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반대 측에서는 지금 소득 공백도 해소하고 미래 노인 빈곤도 예방하면서 동시에 노동력 공급도 유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신가요? 명확히 하나의 방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 생각하고 여러 다른 방안들을 합쳐서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하나로 모든 걸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조합해서 이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생산 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노동 공급이 141만 명 감소하고 이로 인해 GDP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경제적 위기라는 점 인정하시나요? 반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대기업의 83.9%, 중소기업의 67.8%가 정년 퇴직자를 자발적으로 재고용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재고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이 일에 적응이 된 인물이고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인원들이 일부 선별해서 그냥 재고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기업 스스로 고용 숙련 인력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016년에 정년 60세로 의무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실증 구성에 따르면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 55에서 59세 임금 근로자가 약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정년 연장이 실제로 고령층 고용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 인정하시나요? 예, 네, 발언 인정합니다.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자유토론은 반대측 3번 토론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희 씨가 서 네, 수비 시간 사용하십시오. 수비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은 반대측 3번 토론자부터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3번 토론자부터 죄송합니다. 서로가 서로 진영을 반대이죠. 네. 네, 아까 임금 피크제 말씀해 주셨는데 임금 피크제가 정확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임금 피크제의 얘기를 왜 했는지를 물어보고 계신 거 맞나요? 아니 임금 피크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정말 러프하게 말하면 임금 삭감이죠. 정년을 늘리는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임금 피크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교차조사에서 그 대기업 82.7%라고 하잖아요. 82.7% 인원을 다시 재고용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많이 띄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임금 피크제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대기업 이런 부분,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다 하고 있죠. 이러한 재고용 제도에 대해서는 1년마다 이제 재고용 계속해서 고용 연장을 하잖아요. 5년 정년 연장을 5년으로 하게 되면은 정규직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차이가 있어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좀 더 안정적인 고용 환경에서 소득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울 수 있게 되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소득 공백이라고 하는 건 교차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했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뭐가 적절한 방법일 것이냐 이런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희가 교차조사 때 대답하시기로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낮춰야 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1번 토론자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현재 대한민국은 지금 안 그래도 점점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수급 연령을 뒤로 빼고 있는 추세인데 그럼 60세까지 다시 당기자고 말씀을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발언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연금으로 커버치자는 게 아니라 이제 퇴직연금으로도 그 소득 공백을 메우고 그 퇴직연금 이후에 받는 것들은 전부 다 국민연금으로 커버하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명 중에 6명이 소득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노동을 한 자가 젊을 때 노동을 한 자가 이후에 늙어서 퇴직연금을 받으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로 충분히 파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소득 공백뿐만이 아니라 소득 공백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인과적으로 발생하는 노인 빈곤율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60세에 퇴직을 했는데 연금을 65세에 받습니다. 그럼 그동안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저축을 한 것이 있다면 저축을 사용해서 생활을 할 것이고 퇴직연금이 있다면 그런 걸 사용할 것이고 그런 게 아무튼간에 재산을 점점 소모를 하겠죠. 그런 일들이 5년 동안 반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2인 가구의 생활을 말해도 저축을 1억 5천만 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5년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국민들 중에서 그 정도 여유가 되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적은 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동안 재산을 소모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생활이 빈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연금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는 구조가 더 올바르고 건강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적인 사회 구조에서 퇴직연금 산출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마지막 퇴직 시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연금을 산출합니다. 그러면 보통의 정상적인 사회인의 경우에는 20년을 근속할 것이고 그때 월급이 가령 한 300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6천만 원 아까 말씀해 주신 1억 5천에는 못 미치더라도 부부 기준 1억 2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고 퇴직연금으로 소득 공백 5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계속 그 소득 공백 때문에 청년들이 지금 실업 문제에 대해서 계속 등한시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연 청년들이 실업 문제보다 그 소득 공백 5년이 더 큰지 퇴직연금으로 커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청년들의 실업 문제보다 그 부분이 더 큰지에 대해서 저희는 여쭙고 싶습니다. 소득 공백의 기간 동안 재산이 소모되는 것까지 인정을 하였잖아요. 그럼 그것이 결국엔 노인 빈곤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는 구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에 더해서 결국 대한민국의 구조가 청년들의 미래가 노인입니다. 결국에는 청년들도 은퇴를 하고 나면 똑같이 소득 공백 5년을 겪게 될 것이고 생활고를 겪게 될 것인데 이것들이 청년들에게만 희생되는 정책이 아니라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구조가 좀 더 건강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충분히 지금 있는 정책만으로도 퇴직연금만으로도 그 공백 5년을 메울 수 있다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청년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소득 공백 메우기 위해서 5년을 청년들에게 희생하라라는 식의 논리로밖에 저희는 들리지 않아서 말씀해 주시는 바가 정확히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금 피크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결국에는 정년 연장을 할 때에 반대 측에서 문제를 삼은 부분은
청년 고용률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신 말씀인데요. 저희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에는 기업이 비용적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이 비용적 부담을 완화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청년 고용을 줄이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겠죠.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결국 소득 공백에 대해서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는 경우도 잘 모르겠고 말씀해주신 최대 수치도 사실 1억 2천이었잖아요. 그럼 저희가 말씀드렸던 1억 5천이라는 수치가 그렇게 넉넉하게 잡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일단 비용이 부족했다는 사실은 명확한 사실이고 결국 저희는 기업의 재정 구조를 청년들을 고용해도 운영되는데 문제 없도록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고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서 정년이 만 65세여도 지속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아까 네. 1억 2천이라고 산출한 것은 중위 소득 기준으로 보면 더 높게 나올 것이고 제가 월급을 300으로 산출했었는데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정년 연장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의 해결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임론 그리고 교차조사에서 인정을 받았듯이 정년을 늘린다고 해서 그 효과가 1대1로 가능하여 그러니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님을 제가 기초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네, 일부에서 이해가 제시했듯이 되는 찬성 측 1번 토론자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제 65세를 한 적이 없긴 하지만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 이후에 임금 근로자 8만 명, 상용 근로자 10만 명이 증가한 것이 실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반대 측에서 인론에서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이제 노동력의 해결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때 언급하신 것이 연금 운용 확대와 AI 혁신이었습니다. 이때 연금 운용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운용으로 인해서 얻을 수익이 불확실하고 AI 또한 단순 노동이나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제 숙련 인력을 대체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에 대한 답변은 반대측 3번 토론자께서 해주시고요. 또한 토론 중간에 대화는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그 인론에서 이제 노동력을 보충할 더 합리적인 대안으로 연금 운용 확대와 AI 혁신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연금 운용 확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연금 운용으로 인한 수익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고 AI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단순 업무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숙련된 노동 인력을 대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반대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AI 전에 그 전에 말씀해주신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해주신 것과 다르게 저희 측 자료에 따르면 정년을 늘리더라도 그 정책의 효과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KDI 연구에 따르면 60세 정년 의무화 당시에 정년 연장 수혜자가 한 명 늘어날 때 고령층 고용이 0.6명, 청년 고용 인구가 0.2명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세 정년 연장을 했을 때 연구를 가져오신 것 같은데 그때는 이게 임금 그냥 정년을 60세로 늘리면서 임금 피크 제한 같은 거를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굉장히 경직적인 연공 서열식의 임금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년만 60세로 연장을 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기업의 고용 부담이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그런 것 같은 경우 상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임금 피크제 도입의 고용 추정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연구를 해본 결과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전체 고용 성장률에 정의 효과를 미치고 플러스 효과를 미치고 그리고 고령층 고용은 당연히 증가하고 청년층 고용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도 같이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 청년층과 이 노년층 전부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년 연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발언 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것이 양의 효과를 보였다라고 했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그 효과가 미미하지 않고 그러니까 양의 효과라고 하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 두 번째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노동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적인데 그 자리를 정년 연장시키고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아까 노령 인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인구들이 그 자리를 메워버리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공간은 당연히 좁아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게 납득이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연구에서 좀 밝혀진 것이 청년이 하는 일과 노령자가 하는 일이 같지가 않아서 대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완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숙련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만약에 임금 부담을 좀 줄여주게 된다면은 고령층 노동자와 이제 청년 노동자가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대치 관계가 아니고 보완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은 뭐 그냥 고령층 노동자가 계속 일한다고 해서 청년층 노동자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5년에 한국노동연구원의 강신혁이라는 연구원분이 한 연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령층과 청년층의 고령자 업무와 청년 업무의 대체성이 강하지 않음을 보인 연구 결과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쟁점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인로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소득 공백 그리고 노동력 유지, 미래 빈곤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은 정년 연장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조합해서 해결하면 된다.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어떤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할 때 하나의 정책을 실행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정책이 더 효용성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해주신 다른 대안들보다 정년 연장이 더 비교 우위를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의 가정은 결과적으로 그 제도를 시행했을 때 세 가지 효과가 다 이루어졌다는 가정이 맞습니까? 네. 근데 저희 측이 생각하기에는 그 실질적 효과가 아까 법적 정년을 늘렸을 때 실질적 효과가 뭐 60세까지도 늘어났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사무직에 국한되진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년 연장을 60세로 했을 때 8만 명 정도의 임금 노동자가 증가를 했고 10만 명 정도의 상용 노동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65세로 지금 인상을 했을 때도 노동력이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와 더해서 어떤 얘기도 하고 싶으냐면 기업들마다 미충원 인원수가 있습니다. 매 년마다 기업들의 미충원 인원수가 상당한 만 단위 10만 단위의 상당한 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업들은 매년 채용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력들이 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에 더해서 언어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경영 인원이라고 해서 해당 사업장이 제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수라고 하는 통계 역시 있습니다. 그것 역시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대다수의 사업장들이 그 해당 인원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노동인구 부족은 되게 명백한 것 같고, 그리고 정년 연장을 했을 때 그들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되게 명백한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해서 소득 공백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거를 공백을 정년 연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연금을 더 줄 것이냐 복지 예산을 더 쓸 것이냐에 대한 문제밖에 없는 것이지 소득 공백 만족시킨다는 것도 되게 명확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하셨지만 소득 공백은 다른 퇴직 연금을 버틸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때도 공백 5년 동안 돈을 쓰는 것이고 그것은 노인들의 평생을 생각했을 때 빈곤율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정년 연장은 완전한 해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노동시장에서의 리스크도 발생하지 않으며 아까 말씀 주셨던 소득 공백 5년도 해결할 수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미래 세대의 부담까지도 덜어주는 완벽한 정책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교묘하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 저희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임금 피크제와 그리고 정보조금을 통해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세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네, 이에 대한 답변은 반대 측 1번 토론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년 5년 늘려서 이거를
부족 노동 인구를 충당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60에서 65세로 5년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한 5년씩 늘어난 사람이 있다고 쳐도 이렇게 결국 이게 이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 청년층 고용을 해서 차라리 장기적으로 20년, 30년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저희 측 인론에서 말씀 주셨는데 고령층이 1명 늘면은 청년층이 1.5명까지 감소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는 기업이 이거를 청년층을 채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첨언 드리겠습니다. 저희 측이 생각한 대안 방향으로는 지금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기정사실화된 것이니까 그 퀄리티를 뭐 첨단 산업이라든지 조금 지식 약간 그런 결부된 약간 교육을 통해서 노동자의 퀄리티를 높여서 이 노동 인구 감소를 해결하고 또 아까 또 발제문에서 제시된 문제점인 재정 부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연금 개혁이나 다른 재정적 방안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퀄리티 높이는 건 되게 미래의 일이고요. 즉각성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명 감소하고 1명 늘어나면 그게 뭐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사례에서는 임금 피크제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급여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청년 고용 감소를 최소화하고 그와 동시에 소득 공백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한국은행 연구 결과는 25년 자료라서 아마 임금 피크제 충분히 도입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게 퀄리티를 늘려야 한다는 즉각성이 떨어진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렇다고 이게 이뤄둬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AI를 통해서 이제 이런 단순 이런 게 AI한테 넘겨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미래는 앞으로 이제 창의성이나 그런 거를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충분히 늘려간다면 저는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대답을 좀 드리자면 이제 그 인력의 퀄리티를 늘리자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법적 정년 65세 연장과 병행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60에서 65세 사이의 숙련대 노동자들도 이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완벽한 대안이면 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정책을 시행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좋은데. 계속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 과제로 포함될 정도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 많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정년 연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정년 연장에 대해서 2년 전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정책이면 바로 프리패스로 쫙쫙쫙 해서 3달 만에 정책이 실행되어야죠. 근데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찬성 측이 제시해준 데이터랑 연구 자료가 일부 약간 편향된 자료이기 때문에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령 인구가 할 수 있는 일과 청년 인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다릅니다. 대치관계 있습니다. 보완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교차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년 연장 문제는 실적 효과를 가지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청년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다. 지금 실업률이 코로나19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을 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그것은 미래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세대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궁극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얘기하고 싶으신 게 2년 동안이나 논의를 했는데 왜 안 됐냐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제가 내고 싶은 게 너무나 이런 정책을 만드는 걸 너무나 좀 단편적으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굉장히 나름의 장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도이긴 하지만 65세 정년을 늘리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하게 되려면 굉장히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수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수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 제도가 정말 쓸모가 없다. 이 제도는 정말 하면 안 되는 제도라는 걸 인정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오랫동안 수비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치 있게 고려할 만한 제도라는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년 동안 논의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쓸모없는 제도다. 이거는 굉장히 좀 납작한 사고방식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단편적으로 제가 프리패스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편적이고 압착하게 사고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정말 찬성 측이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없고 그렇게 궁극적인 해법이라면 저희보다 훨씬 머리 좋은 국회에서 프리패스로 진행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2년 동안 리스크에 대해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패스가 안 됐을 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장이 단편적이라기보다는 찬성 측이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지금 숨기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다라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리스크 없다고 한 적 없고요.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 임금 피크제와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최소화하겠다라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소득 공백에 있는 60세부터 64세 연금 미수급자가 약 237만 명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월 최소 생활비 198만 원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연간 약 56조 원 정도의 규모가 매년 복지 예산으로 추가 편성되게 되는데요. 이 부분보다는 사실 정년 연장이 훨씬 더 비용적으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에 대한 답변은 반대측 3번 토론자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는 근거로 이제 법적 정년을 고려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법적 정년뿐만 아니라 이 공백을 마련을 하려고 대표적인 정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의 스마트 공장 자동화 확대도 있고 국토교통부 주관의 스마트 건설이나 로봇 건설 등도 실제로 그냥 뭐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능형 공장 도입률이 전체 기업에서 19.6%고 중소기업에서는 18.6%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이 도입하지 않은 기업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42.9%포인트 정도 증가하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법적 정년과 마찬가지로 고려할 만한 효율적인 정책 아닙니까? 네, 처음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 생산성 향상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 재정적 차원에서 한번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연금에 따르면 1년 내에 코스피가 8,000 그러니까 지금보다 1,100 정도 더 오르면 앞으로 미래 세대가 이제 부담해야 될 것들을 청년 세대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실증적인 자료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저희 측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굳이 정년 연장이 아니어도 다른 해법이 많다. 하지만 정년 연장이 갖고 있는 리스크는 너무나도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스크를 얘기하시는데 일단 주식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판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액이지 그게 아직 잔고의 국가의 근거에 있는 게 국가의 근거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전쟁 같은 게 터진다든지 이러한 전쟁 같이 막 그런 시간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반대측께서는 남은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아까 그 코스피 8,000을 찍으면 이제 저희가 그 배당금을 통해서 이제 그런 국민연금 연구기금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주식 이걸 예측했을 때 이게 수익률이 한 6.5% 나와야 이게 잘 굴러간다고 했는데 현재 국민연금 이게 연간 수익률이 한 8% 정도 됩니다. 충분히 6.5%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은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런 6.5%만 계속 8,000을 찍은 상태에서 6.5% 수익률만 계속 달성을 해도 충분히 배당금만을 통해서 연금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쟁 리스크나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사실 다른 쪽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지 연금이랑 이런 정년 연장이라는 문제가 관련이 없다 생각합니다. 다른 쪽에서 충분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이게 있으니까 정년 연장 안 된다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코스피 8,000 1년 내 찍으면 문제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실증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 자산운용 혹은 PF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잘하면 문제가 없다. 재정적인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국민연금의 자산운용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팀은 하루하루 데일리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평가 손익으로 인한 리스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보다는 리스크가 있는 정년 연장보다는 저희 측 대안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나.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마무리 발언 전에 스피치 시간 사용하시겠습니까? 네.
문제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네, 그럼 반대측 3번 토론자께서는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토론의 핵심은 법적 정년 연장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입니다. 저희 반대측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그 법적 정년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년 연장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계속해서 실효성을 주장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 일정 부분의 그 실효성을 나타낸 데이터 역시 사무직에 국한되었을 것이고 그 외의 분야가 훨씬 더 많은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반대측이 주장한 AI를 고려한 정책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으로 이 정책은 청년 고용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현재 청년층은 이미 매우 어려운 취업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체감 실업률은 20%에 달하고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 자체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고령층의 고용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낸다면 기업 입장에서 국가의 정책을 따르기 위해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경우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청년층의 기회를 줄이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 문제입니다. 찬성 측은 정년 연장을 통해 연금 재정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위기는 단순히 일하는 기간이 짧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재정 설계 문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핵심 사회보장 제도인 만큼 청년에게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국가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방향이 더 오래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국가가 책임있게 재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법적 정년 연장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찬성식 3번 토론자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마무리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에 앞서서 저희는 노동 공급에 대한 장점을 저희가 많이 역설을 했었는데요. 노동 공급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 연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노동 공급은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효과다 이렇게 보완적 근거로서 저희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토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당위에 대해서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년 연장을 진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동 공급 가능합니다. 이것은 2016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사무직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장직도 충분히 많았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노인 빈곤율에 대해서 노인 빈곤율이 점점 쌓여가는 그런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토론에서 대답을 많이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결국 소득 공백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측은 분명히 그거 퇴직연금으로 퇴직급여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그동안 재산이 소모되는 것은 확실하고 그 5년의 기간이 스노볼이 돼서 결국 노인 빈곤율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구조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안으로서 반대측에서는 국민연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리고 국민연금이 이러한 이익률을 이어간다면 청년들 역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다소 낙관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셨는데 국민연금이 항상 이득을 봤던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21년도였나요? 언제 한 번은 마이너스를 달성한 적도 있었습니다. 미래에 단순히 낙관적으로 계속해서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년 연장의 큰 문제로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 결국 청년 고용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결국에는 기업이 돈이 없어서 청년을 고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임금 피크제로 감축시키고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감축시키게 되면 청년들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주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